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 세상의 소란이 채 닿지 않는 작은 마을이 있었답니다. 그 마을에서도 가장 구석진 곳, 볕이 잘 들지 않는 덤불 아래에 초가집 한 채가 외로이 서 있었지요. 그 집에는 담이라 불리는 아이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다미는 태어날 때부터 얼굴의 반을 가리는 커다란 검붉은 자국을 지니고 태어났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자국을 불길하다 여겨 아이에게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미의 집 앞을 지날 때면 사람들은 꼭 한참을 둘러가거나 재수 없다며 침을 뱉으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 늦가을 차가운 바람이 문풍지를 울리는 저녁에도 다미는 묵묵히 마루에 앉아 약초를 찍고 있었습니다. 쿵쿵. 낡은 절구 소리만이 적막한 초가집을 채웠습니다. 쌉싸름한 당귀향이 마당에 젖은 흙냄새와 섞여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아이의 가느다란 손목은 지칠 줄 몰랐지만 그 작은 어깨는 늘 무언가에 짓눌린 듯 축 처져 있었지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눈을 피해 다미의 집 근처에 와서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어둑신이다, 얼룩 귀신이다. 아이들의 철없는 외침이 들릴 때마다 다미는 절구질을 잠시 멈추고 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한구석이 돌덩이처럼 차갑게 식어갈 뿐이었습니다. 다미에게는 그저 살아 숨쉬는 것조차 버거운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닷새마다 열리는 장날이었습니다. 다미는 밤새 말린 약초를 정성껏 엮어지게 지고 읍내로 향했습니다. 쌀 한 홉이라도 구해야 혹독한 겨울을 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끌벅적한 장터에서 다미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 자신의 약초를 펼쳐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의 얼굴을 힐끗 보고는 못 볼 것을 봤다는 듯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낮이 되어도 약초는 한 묶음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비단 옷을 차려입은 무리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장터를 가로질렀습니다. 이 고을 사또의 부인인 박씨 부인이었습니다. 위세 등등하게 걷던 박씨 부인은 하필 다미의 좌판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이 다미의 얼굴에 맺혔고 이내 경멸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망측한 것이냐. 박씨 부인은 명주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대낮부터 이런 흉물이 길을 막고 있으니 재수가 없으려다. 썩 치우지 못할까. 그녀는 다미가 감히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고운 버선발로 다미가 애써 말린 약초 광주리를 냅다 걷어찼습니다. 잘 말라 바스락거리던 약초들이 흙탕물 속으로 나뒹굴었습니다. 다미의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엎드려 진흙 속에 박힌 환기줄기를 하나하나 줍기 시작했습니다. 가느다란 등이 바람에 떠는 억새처럼 애처롭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에잇 더러워라 한마디를 더 뱉고는 하인들을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다미는 한 푼도 벌지 못했습니다. 텅 빈 지게를 메고 산길을 오르는 아이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다미는 흙 묻은 약초를 찬물에 씻으며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을 차가운 부뚜막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날 밤 지리산의 바람은 유난히 거칠고 슬프게 울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일찍 그리고 사납게 찾아왔습니다. 늦가을에 스산한 바람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하룻밤 사이 온 산천이 흰눈에 뒤덮였습니다. 그것은 그저 솜털 같은 눈이 아니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바람과 함께 몰아치는 눈보라 쇠풍이었습니다. 맹수의 울음 같은 바람 소리가 마을의 초가집들을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지리산의 노한 신령이 순결을 뿜어내는 듯 눈은 며칠 밤낮을 그치지 않고 쌓여만 갔습니다. 마을에는 불길한 일들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최영감의 외양간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고, 장에 내다 팔려던 닭들이 하룻밤 사이에 모조리 얼어 죽었습니다. 심지어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마저 거대한 가지 하나가 찢겨져 나가듯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흉년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마을의 인심은 흉흉해질 대로 흉흉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이 재앙의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사또 부인 박 씨가 나섰습니다. 그녀는 아랫사람들을 시켜 마을 곳곳에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 흉측한 계집 때문이네. 산 귀신이 붙은 그 아이가 마을의 정기를 흐려 산신령께서 놓아신 게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그치지 않는 눈보라와 늘어가는 피해 앞에서 이성을 잃어갔습니다. 공포는 분노가 되었고, 그 분노는 가장 약한 자를 향했습니다. 그 계집을 내쫓아야 한다. 저 아이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얼어 죽게 생겼다. 횃불과 몽둥이를 든 성난 마을 사람들이 박씨 부인의 하인들을 앞세우고 다미의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들은 인정사정 없이 다미의 살인문을 부수고 들어섰습니다. 이 불길한 거사 당장 나오지 못할까. 다미는 방구석에 웅크린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아이의 눈앞에서 사내들은 다미가 애지중지하던 약절구를 마당으로 내던져 깨뜨렸고, 얼마 남지 않은 쌀독도 걷어찼습니다. 내년이 이 마을의 재앙을 끌어들였다. 썩어지지 않으면 여기서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한 사내가 다미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끌어 눈밭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다미는 얇은 저고리 바람으로 차디찬 눈 속에 처박혔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냉기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아이는 울거나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슬픔이 담긴 눈으로 한때 자신의 이웃이었던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몸을 일으켜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으로 산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그곳이 다미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눈은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졌습니다. 바람은 칼날이 되어 다미의 뺨을 베었고, 발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아이는 몇 번이고 눈 속에 쓰러졌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어쩌면 그것이 이 고통스러운 삶보다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던 그때 다미의 코끝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냄새가 와 닿았습니다. 연기 냄새, 아니 술 냄새였습니다. 다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습니다. 냄새가 나는 쪽을 향해 기다시피 나아갔습니다. 눈에 파묻힌 덤불을 헤치자 오래전에 버려진 낡은 숯가마의 입구가 검은 아가리처럼 나타났습니다. 다미는 얼어붙은 몸을 간신히 굴려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밖에 지옥 같은 눈보라가 거짓말처럼 잠잠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던 다미의 눈이 차츰 어둠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숯가마 한 구석 집더미 위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사내였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림새는 평범한 나그네 같았지만 눈에 젖어 축축한 옷감은 마을에서는 본 적 없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사내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가 집더미를 검붓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다미는 순간 자신의 추위와 서름을 모두 잊었습니다. 약초꾼의 본능이 아니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아이의 천성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다미는 사내의 코에 손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약하지만 분명히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다미는 즉시 몸을 움직였습니다. 숯가마 입구를 집단과 자신의 해진 겉옷으로 막아 바람을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속치마를 길게 찢어 가장 깨끗한 부분을 골라냈습니다. 밖으로 다시 나가 부러진 나뭇가지와 마른 잎을 긁어 모았습니다. 품속에 늘 지니고 다니던 부싯돌을 꺼내 손이 곱아 터지도록 쳐서 겨우 불씨를 만들었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불꽃이 숯가마 안의 어둠을 몰아냈습니다. 다미는 깨진 질그릇 조각에 눈을 담아 불 위에 올려놓겼습니다. 그 따뜻한 물로 사내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상처는 칼에 베인 듯 깊었고 이미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미는 다시 눈보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눈 속을 맨손으로 파헤쳐 이 계절에도 끈질기게 살아남은 쑥, 아이 몇 뿌리와 더덕의 뿌리를 찾아냈습니다. 가마로 돌아온 다미는 그것들을 입에 넣고 잘근잘근 씹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피를 먹게 하고 독을 빼는 비방이었습니다. 지식여진 약초를 사내의 상처에 정성껏 덮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다가도 이내 죽은 사람처럼 차갑게 식으며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작은 불로는 이 추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다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녀가 유별한 조선 땅에서 그것도 낯선 사내와 몸을 섞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생명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다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집더미를 끌어모아 사내의 몸을 덮고 자신도 그 옆에 바싹 누워 사내를 끌어안았습니다. 자신의 온기라도 나누어 주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울부짖었고 안에서는 두 생명이 사투를 벌였습니다. 다미는 지극정성으로 사내를 간호했습니다. 주기적으로 약초를 갈아붙이고 녹인 눈물을 조금씩 입술에 흘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죽지 마세요. 제발. 사람만 주세요. 이서라 불릴 그 사내는 깊은 고통과 혼돈 속에서 희미한 감각만을 느꼈습니다. 끔찍한 추위 속에서도 자신을 감싸는 이상하고도 따뜻한 온기, 귓가를 맴도는 산의 샘물처럼 맑고 슬픈 목소리, 그리고 어둠 속에서 어렴풋이 보이는 바는 그림자에 가려진 듯한 얼굴. 그는 그 얼굴이 흉측하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을 살리려는 절박한 손길만을 기억할 뿐이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열병이 물러가던 어느 새벽, 드디어 폭풍이 멎었습니다. 이선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그는 가마 입구 틈새로 스며드는 희미한 여명 속에서 자신을 간호하다 지쳐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 반을 덮은 검붉은 자국이 또렷이 보였습니다. 이선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나 두려움 혹은 경멸의 빛이 없었습니다. 그는 궁궐에서 아름다운 얼굴 뒤에 흉측한 마음을 숨긴 이들을 지겹도록 보아왔습니다. 이 산골의 아이는 그 누구도 보여주지 못한 순수한 생명의 온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미가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사내와 눈이 마주치자 다미는 화들짝 놀라 반사적으로 손을 들어 얼굴의 자국을 가렸습니다. 이서가 거칠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리지 마시오. 나는 그대에게 목숨을 빚졌소. 다미는 얼어붙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얼굴을 똑바로 보고 혐오나 동정이 아닌 그저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건넨 것은 불씨와는
다른 이상한 온기가 얼어붙었던 아이의 가슴 속으로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숫가마에서의 날들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밖은 여전히 얼어붙은 세상이었지만 좁은 가마 안은 두 사람의 온기로 견딜만 했습니다. 눈이 잦아들면 다미는 산을 뒤져 먹을 것을 구해왔습니다. 나무 뿌리나 겨우내 짐승들이 숨겨둔 도토리 몇 알이 전부였지만 그것을 나누어 먹으며 생명을 이어갔습니다. 이선은 대부분의 시간을 묵묵히 앉아 다미가 약초를 다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아이가 마른 풀 한 폭이 작은 뿌리 하나를 대하는 태도에 놀라곤 했습니다. 다미는 그것들을 마치 살아있는 것을 대하듯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 다루었습니다. 이선은 자신의 이름을 밝혔고 다미의 이름도 물었습니다. 아이는 담이라는 담벼락 밑에 버려진 아이처럼 천한 이름이라며 고개를 숙였지만 이선은 그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좋은 이름이요. 모든 것을 감싸 안는 담벼락처럼. 이선은 자신이 왜 이런 산중에 쓰러져 있었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았고 담이 또한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을 쫓아낸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만 덤덤히 털어놓았습니다. 이선은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말없이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그는 이 작은 숯가마 안에서 궁궐의 화려한 단청 아래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가장 순수하고 강인한 생명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서의 상처가 꾸준한 간호 덕분에 아물어갈 무렵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곧 기력을 차리고 산을 내려갈 수 있으리라 생각되던 바로 그때 위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상처가 아문 것이 아니었습니다. 춥고 습한 숯가마의 기운 탓인지 상처가 안에서부터 곪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처 주변이 검붉게 부어오르며 끔찍한 악취가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선은 다시 불덩이 같은 고열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의 열은 처음보다 훨씬 사나웠습니다. 그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연신 헛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역적, 옥새를 막아야 한다. 다미는 자신이 아는 모든 약초를 동원했습니다. 쑥을 태워 연기를 쐬고 더덕을 지식여 붙여보았지만 열은 한치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다미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살려낸 목숨이 자신을 유일하게 사람으로 대해준 그가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뜬 눈으로 며칠 밤을 새우며 꺼져가는 불씨를 지켰습니다. 이서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던 어느 새벽 다미는 문득 할머니가 오래전 해준 말을 떠올렸습니다. 다미야, 가장 무서운 독초 옆에 가장 귀한 약초가 나는 법이란다. 한겨울 얼어붙은 바위 틈에 아침 이슬만 먹고 자라는 석이 시열가 있지. 그건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만 베개 하나는 맹독을 품고 있단다. 다미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의식이 가물가물한 이서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잠시만 견디고 계십시오. 아이는 칼바람이 부는 숲으로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숯가마보다 더 깊은 산속 깎아질은 절벽을 기어올랐습니다. 얼어붙은 바위는 칼날 같았고 아이의 여린 손은 금세 찢어져 피가 흘렀습니다. 얼마나 헤맸을까. 다미는 마침내 절벽 중턱 해가 가장 먼저 닿는 바위 틈에서 푸른 이끼처럼 피어난 버섯 군락을 발견했습니다. 아침 서리가 내려앉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미는 그것을 소중하게 따서 품에 안고 숯가마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망설였습니다. 베개 하나는 맹독이라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미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작은 버섯 조각을 떼어 자신의 입속으로 가져갔습니다. 혀끝이 마비되는 듯한 싸한 느낌이 번졌습니다. 다미는
눈을 감고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혀의 감각이 돌아왔고 속이 편안해졌습니다. 독이 아니었습니다. 다미는 그제야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버섯을 정성껏 지식였습니다. 그녀는 차갑고 푸른 빛이 도는 고약을 이서의 흉측한 상처 위에 조심스럽게 덮었습니다. 이서가 차가운 감촉에 희미한 신음을 뱉었지만 이내 편안한 숨을 내쉬기 시작했습니다. 다미는 꼬박 이틀 밤낮을 잠들지 않고 버섯 고약을 갈아주며 열이 내리기를 기도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서의 열이 거짓말처럼 내렸습니다. 끔찍했던 악취가 사라지고 검게 죽어가던 상처 부위에는 새살이 돋아나는 듯 맑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이서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와 다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대체 무엇을 한 것이오? 다미가 겪었던 일을 담담히 이야기하자 이서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꺼이 독을 맛본 아이. 궁궐의 그 어떤 어이도 충신도 감히 하지 못할 일을 이 이름 없는 아이가 해낸 것이었습니다. 그대는 정령. 그는 다미의 얼굴에 난 흉한 자국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헤아릴 수 없는 용기와 지혜, 그리고 인연을 보았습니다. 그 무렵 산 아래 마을에서는 사또 부인 박 씨의 외아들이 원인 모를 병으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들이 모두 다녀갔지만 아이는 불덩이 같은 열 속에서 경기를 일으키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원들은 모두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의 뜻이니 마음의 준비를 하심이. 귀한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며 실성할 지경이 된 박씨 부인은 마침 나무꾼에게서 숯가마의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 재수 없는 계집이 낯선 사내와 함께 살아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절박함에 이성을 잃은 박씨 부인은 그것이 마지막 동화줄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오만함은 여전했습니다. 그 불길한 년이 살아있단 말이냐. 필시 요망한 술수로 사내를 홀린 게야. 박씨 부인은 당장 포졸들과 하인들을 이끌고 숯가마로 몰려갔습니다. 그 더러운 계집을 당장 끌고 오너라. 내 아들을 살려내지 못하면 그 사내와 함께 풍기문란을 저지른 죄를 물어 관아의 뜰에서 때려 죽일 것이다. 포졸들이 몽둥이를 들고 숯가마를 에워쌌습니다. 이 천한 거사 썩 나오지 못할까. 포졸 하나가 숯가마 입구를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다미는 오래된 공포에 질려 몸을 떨며 이서의 뒤로 숨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눈물과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다그쳤습니다. 내년이 감히 내 아들에게 저주를 퍼부은 게로구나. 당장 가서 내 아들을 살려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년의 목숨은 그때였습니다. 이서가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여전히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그가 뿜어내는 기백은 숯가마를 넘어 산 전체를 울리는 듯 했습니다. 멈추어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험은 천둥과도 같았습니다. 감히 네 앞에서 목숨을 논하는가. 이서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박씨 부인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아들이 죽어가는 것이 이 아이의 탓이라 하였는가. 재앙을 몰고 온다며 이 아이를 눈보라. 속으로 내쫓은 것은 누구이며 이제 와서 살려내라 협박하는 것은 또 누구인가. 이토록 파렴치하고 무지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서의 목소리에는 사람을 압도하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물론이고 기세등등하던 포졸들조차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며
몽둥이를 내렸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사내는 평범한 떠돌이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말하는 방식, 그의 눈빛은 오직 용상에 앉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란에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따라왔던 마을 사람들이 숫가마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한때 자신들이 귀신이라 부르며 돌팔매질했던 아이가 이제는 정체 모를 위험 있는 사내의 보호를 받으며 사또 부인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선은 박씨 부인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다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다미야. 그는 처음으로 아이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저들은 그대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 허나 아픈 아이는 죄가 없지. 선택은 그대의 몫이다. 그대를 내쫓은 저들을 위해 그 아이를 구하겠느냐. 모두의 시선이 다미에게로 향했습니다. 다미는 떨리는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박씨 부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어 두려움에 떠는 마을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다미의 눈에는 원망 대신 깊은 연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미는 자신의 작은 약초 주머니를 챙겨들고 숯가마를 나섰습니다. 박씨 부인과 포졸들은 홍해가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습니다. 다미는 사또의 관하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열에 들떠 사경을 헤매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다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맑은 물을 떠오게 해 차분하게 아이의 손발과 몸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법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머니에게 배운 대로 열을 내리는 약초를 다려 조심스럽게 아이의 입술을 적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아이의 곁을 지키며 정성으로 간호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마을 사람들과 박씨 부부가 지켜보는 가운데 동틀 무렵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이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고 펄펄 끓던 열이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가 평온한 얼굴로 잠이 들었습니다. 관아의 마당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났다. 살아났어. 저 아이는 귀신이 아니었어. 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손은 병을 고치는 손이야. 저건 약손이다. 그 말을 시작으로 사람들은 더 이상 다미를 어둑신이나 흉물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외감에 차서 속삭였습니다. 약손이가 우리 마을에 있었네. 박씨 부인의 아들이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소문은 그날 밤 마을의 매서운 바람을 타고 온 골짜기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 반 경외심 반으로 약손이라 불리게 된 다미를 멀찍이서 지켜보았습니다. 다미가 관아에서 나왔을 때 사또 부인 박씨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마루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미의 얼굴을 차마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저 고맙다. 고맙다는 말만 실성한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다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이서가 기다리고 있을 숫가마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숫가마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서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가 머물던 집더미 위에는 그가 덮고 있던 다미의 낡은 겉옷이 단정하게 개켜져 있었고 그 위에는 검은 빛이 도는 조촐한 나무 비녀 하나가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미는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유일하게 사람으로 봐주었던 자신의 흉한 얼굴을 보고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던 사람. 그는 한마디 인사도 없이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다미는 차가운 나무 비녀를 가슴에 품고 텅 빈 숫가마 안에서 하염없이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슬펐지만
원망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그와의 만남은 어차피 한겨울밤의 꿈과도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다미는 무너진 자신의 초가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씻기라도 하려는 듯이 마을 어귀에 깨끗한 빈 방 하나를 치워 다미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미의 방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치를 보며 약초 몇 뿌리를 들고 오던 것이 나중에는 중병에 걸린 노인들까지 다미를 찾아왔습니다. 다미는 말없이 그들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은 여전히 약초를 찧었고 아픈 이들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다미의 얼굴에 있는 검붉은 자국은 여전했지만 이제 마을 사람들 중 누구도 그것을 흉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지리산의 골짜기에도 마침내 잔설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에서 파릇한 새싹이 돋아날 무렵 조용하던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땅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와 함께 번쩍이는 갑옷을 입은 한양의 금이형 군사들이 산골 마을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필시 다미를 쫓아내고 박씨 부인에게 동조했던 자신들에게 벌이 내리는 것이라 생각하며 마당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군사들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곧장 관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도성에서 내려온 교지를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사또 박 아무개는 흉년의 백성을 구휼할 곡식을 빼돌려 제배를 불렸으며 과도한 세금으로 백성의 고열을 짜내고 무고한 백성을 겁박하여 사사로운 이득을 취하였으니 그 죄가 실로 막중하다. 이서가 다미와 함께 숫가마에 머물며 그리고 마을을 떠나며 은밀히 조사했던 모든 죄상이었습니다. 사또 부부는 그 자리에서 관직을 파직당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당한 채 머나먼 변방에 관노관노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실성한 듯이 울부짖었지만 한때 그녀 앞에서 벌벌 떨었던 마을 사람들 중 누구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순리이자 마땅한 인과응보였습니다. 소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 이번에는 산길을 따라 화려하기 그지없는 어가 행렬이 내려왔습니다. 용이 아로새겨진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자 마을 사람들은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땅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어가가 마을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다미가 내어준 방에서 조용히 약초를 엮고 있던 다미의 앞에 섰습니다. 어가의 문이 열리고 한 사내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허름한 나그네 옷이 아니었습니다. 눈부신 햇살 아래 금실로 용이 수놓아진 붉은 용포 룽퍼를 입은 사내. 숫가마에서 보았던 깊고 위엄있던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이서 그는 바로 이 나라의 임금 주상 전하였습니다. 다미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약초 다발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이는 저도 모르게 땅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임금은 웅성거리는 백성들을 물리치고 다미의 바로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엎드린 아이에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서거라, 다미야. 임금은 다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여전히 그곳에 있는 검붉은 자국을 짐이 그대를 궁궐로 데려가려 하였으나 이내 생각을 바꾸었느니라. 임금의 목소리는 숫가마 안에서처럼 단단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궁궐은 금으로 만든 새장이니 그대의 손길과 마음은 새장 안에 가두기에는 너무나 귀하다. 그대의 자리는 병든 백성들의 곁이어야 하느니라. 임금은 손을 들어 마을에서 가장 볕이 잘 드는 언덕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미 새로운 기와집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곳에 백성을 위한 의원 해민서를 열 것이다. 그리고 그대를 이 고을의 의녀로 삼아 짐의 백성을 돌보게 할 것이다. 임금은 품에서 화려한 은침 한 상자를 꺼내 다미에게 건넸습니다. 다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자신이 품속에 소중히 간직해왔던 낡은 나무 비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임금은 그 시선을 알아채고는 낮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이서의 웃음이었습니다. 골짜기에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새로 지어진 해민서의 마당에는 약초를 말리는 향긋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깨끗한 무명 한복을 입은 다미가 마루에 앉아 할머니의 맥을 짚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머리에는 화려한 은비녀 대신 이서가 남기고 간 건박한 나무 비녀가 단정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 반을 덮고 있던 자국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불길함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이해하고 생명을 살려낸 약손 의녀의 징표였습니다. 다미가 순서를 기다리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따스한 봄볕 같은 미소가 아이의 얼굴에 환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이리하여 운명이 내린 상처는 마침내 만인을 살리는 자비의 꽃이 되었답니다. 이것이 저 지리산 골짜기에서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약손다미의 이야기입니다. 자, 밤이 참 깊었습니다. 부디 편안한 꿈 꾸시길.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 세상의 소란이 채 닿지 않는 작은 마을이 있었답니다. 그 마을에서도 가장 구석진 곳, 볕이 잘 들지 않는 덤불 아래에 초가집 한 채가 외로이 서 있었지요. 그 집에는 담이라 불리는 아이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다미는 태어날 때부터 얼굴의 반을 가리는 커다란 검붉은 자국을 지니고 태어났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자국을 불길하다 여겨 아이에게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미의 집 앞을 지날 때면 사람들은 꼭 한참을 둘러가거나 재수 없다며 침을 뱉으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 늦가을 차가운 바람이 문풍지를 울리는 저녁에도 다미는 묵묵히 마루에 앉아 약초를 찢고 있었습니다. 쿵쿵. 낡은 절구 소리만이 적막한 초가집을 채웠습니다. 쌉싸름한 당귀향이 마당에 젖은 흙냄새와 섞여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아이의 가느다란 손목은 지칠 줄 몰랐지만 그 작은 어깨는 늘 무언가에 짓눌린 듯 축 처져 있었지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눈을 피해 다미의 집 근처에 와서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어둑신이다, 얼룩 귀신이다. 아이들의 철없는 외침이 들릴 때마다 다미는 절구질을 잠시 멈추고 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한구석이 돌덩이처럼 차갑게 식어갈 뿐이었습니다. 다미에게는 그저 살아 숨쉬는 것조차 버거운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닷새마다 열리는 장날이었습니다. 다미는 밤새 말린 약초를 정성껏 엮어지게 지고 읍내로 향했습니다. 쌀 한 홉이라도 구해야 혹독한 겨울을 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끌벅적한 장터에서 다미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 자신의 약초를 펼쳐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의 얼굴을 힐끗 보고는 못 볼 것을 봤다는 듯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낮이 되어도 약초는 한 묶음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비단 옷을 차려입은 무리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장터를 가로질렀습니다. 이 고을 사또의 부인인 박씨 부인이었습니다. 위세 등등하게 걷던 박씨 부인은 하필 다미의 좌판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이 다미의 얼굴에 맺혔고 이내 경멸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망측한 것이냐. 박씨 부인은 명주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대낮부터 이런 흉물이 길을 막고 있으니 재수가 없으려다. 썩 치우지 못할까. 그녀는 다미가 감히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고운 버선발로 다미가 애써 말린 약초 광주리를 냅다 걷어찼습니다. 잘 말라 바스락거리던 약초들이 흙탕물 속으로 나뒹굴었습니다. 다미의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엎드려 진흙 속에 박힌 환기줄기를 하나하나 줍기 시작했습니다. 가느다란 등이 바람에 떠는 억새처럼 애처롭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에잇 더러워라 한마디를 더 뱉고는 하인들을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다미는 한 푼도 벌지 못했습니다. 텅 빈 지게를 메고 산길을 오르는 아이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다미는 흙 묻은 약초를 찬물에 씻으며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을 차가운 붓두막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날 밤 지리산의 바람은 유난히 거칠고 슬프게 울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일찍 그리고 사납게 찾아왔습니다. 늦가을에 스산한 바람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하룻밤 사이 온 산천이 흰눈에 뒤덮였습니다. 그것은 그저 솜털 같은 눈이 아니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바람과 함께 몰아치는 눈보라 쇠풍이었습니다. 맹수의 울음 같은 바람 소리가 마을의 초가집들을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지리산의 노한 신령이 순결을 뿜어내는 듯 눈은 며칠 밤낮을 그치지 않고 쌓여만 갔습니다. 마을에는 불길한 일들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최영감의 외양간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고 장에 내다 팔려던 닭들이 하룻밤 사이에 모조리 얼어 죽었습니다. 심지어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마저 거대한 가지 하나가 찢겨져 나가듯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흉년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마을의 인심은 흉흉해질 대로 흉흉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이 재앙의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사또 부인 박씨가 나섰습니다. 그녀는 아랫사람들을 시켜 마을 곳곳에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 흉측한 계집 때문이네. 산 귀신이 붙은 그 아이가 마을에 전기를 흐려 산신령께서 노하신 게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그치지 않는 눈보라와 늘어가는 피해 앞에서 이성을 잃어갔습니다. 공포는 분노가 되었고 그 분노는 가장 약한 자를 향했습니다. 그 계집을 내쫓아야 한다. 저 아이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얼어 죽게 생겼다. 횃불과 몽둥이를 든 성난 마을 사람들이 박씨 부인의 하인들을 앞세우고 다미의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들은 인정사정 없이 다미의 살인문을 부수고 들어섰습니다. 이 불길한 거사 당장 나오지 못할까. 다미는 방구석에 웅크린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아이의 눈앞에서 사내들은 다미가 애지중지하던 약절구를 마당으로 내던져 깨뜨렸고 얼마 남지 않은 쌀독도 걷어찼습니다. 내년이 이 마을의 재앙을 끌어들였다. 썩어지지 않으면 여기서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한 사내가 다미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끌어 눈밭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다미는 얇은 저고리 바람으로 차디찬 눈 속에 처박혔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냉기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아이는 울거나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슬픔이 담긴 눈으로 한때 자신의 이웃이었던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몸을 일으켜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으로 산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그곳이 다미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눈은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졌습니다. 바람은 칼날이 되어 다미의 뺨을 베었고 발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아이는 몇 번이고 눈 속에 쓰러졌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어쩌면 그것이 이 고통스러운 삶보다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던 그때 다미의 코끝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냄새가 와 닿았습니다. 연기 냄새, 아니 술 냄새였습니다. 다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습니다. 냄새가 나는 쪽을 향해 기다시피 나아갔습니다. 눈에 파묻힌 덤불을 헤치자 오래전에 버려진 낡은 숯가마의 입구가 검은 아가리처럼 나타났습니다. 다미는 얼어붙은 몸을 간신히 굴려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밖에 지옥 같은 눈보라가 거짓말처럼 잠잠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던 다미의 눈이 차츰 어둠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숯가마 한 구석 집더미 위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사내였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림새는 평범한 나그네 같았지만 눈에 젖어 축축한 옷감은 마을에서는 본 적 없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사내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가 집더미를 검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다미는 순간 자신의 추위와 서름을 모두 잊었습니다. 약초꾼의 본능이 아니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아이의 천성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다미는 사내의 코에 손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약하지만 분명히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다미는 즉시 몸을 움직였습니다. 숯가마 입구를 집단과 자신의 해진 겉옷으로 막아 바람을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속치마를 길게 찢어 가장 깨끗한 부분을 골라냈습니다. 밖으로 다시 나가 부러진 나뭇가지와 마른 잎을 긁어모았습니다. 품속에 늘 지니고 다니던 부싯돌을 꺼내 손이 곱아 터지도록 쳐서 겨우 불씨를 만들었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불꽃이 숯가마 안의 어둠을 몰아냈습니다. 다미는 깨진 질그릇 조각에 눈을 담아 불 위에 올려놓겼습니다. 그 따뜻한 물로 사내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상처는 칼에 베인 듯 깊었고 이미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미는 다시 눈보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눈 속을 맨손으로 파헤쳐 이 계절에도 끈질기게 살아남은 쑥, 아이 몇 뿌리와 더덕의 뿌리를 찾아냈습니다. 가마로 돌아온 다미는 그것들을 입에 넣고 잘근잘근 씹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피를 먹게 하고 독을 빼는 비방이었습니다. 지식여진 약초를 사내의 상처에 정성껏 덮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다가도 이내 죽은 사람처럼 차갑게 식으며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작은 불로는 이 추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다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녀가 유별한 조선 땅에서 그것도 낯선 사내와 몸을 섞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생명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다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집더미를 끌어모아 사내의 몸을 덮고 자신도 그 옆에 바싹 누워 사내를 끌어안았습니다. 자신의 온기라도 나누어 주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울부짖었고 안에서는 두 생명이 사투를 벌였습니다. 다미는 지극정성으로 사내를 간호했습니다. 주기적으로 약초를 갈아붙이고 녹인 눈물을 조금씩 입술에 흘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죽지 마세요. 제발. 사람만 주세요. 이서라 불릴 그 사내는 깊은 고통과 혼돈 속에서 희미한 감각만을 느꼈습니다.
끔찍한 추위 속에서도 자신을 감싸는 이상하고도 따뜻한 온기, 귓가를 맴도는 산의 샘물처럼 맑고 슬픈 목소리, 그리고 어둠 속에서 어렴풋이 보이는 바는 그림자에 가려진 듯한 얼굴. 그는 그 얼굴이 흉측하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을 살리려는 절박한 손길만을 기억할 뿐이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열병이 물러가던 어느 새벽, 드디어 폭풍이 멎었습니다. 이선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그는 가마 입구 틈새로 스며드는 희미한 여명 속에서 자신을 간호하다 지쳐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반을 덮은 검붉은 자국이 또렷이 보였습니다. 이선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나 두려움 혹은 경멸의 빛이 없었습니다. 그는 궁궐에서 아름다운 얼굴 뒤에 흉측한 마음을 숨긴 이들을 지겹도록 보아왔습니다. 이 산골의 아이는 그 누구도 보여주지 못한 순수한 생명의 온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미가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사내와 눈이 마주치자 다미는 화들짝 놀라 반사적으로 손을 들어 얼굴의 자국을 가렸습니다. 이서가 거칠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리지 마시오. 나는 그대에게 목숨을 빚졌소. 다미는 얼어붙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얼굴을 똑바로 보고 혐오나 동정이 아닌 그저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건넨 것은 불씨와는 다른 이상한 온기가 얼어붙었던 아이의 가슴 속으로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숯가마에서의 날들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밖은 여전히 얼어붙은 세상이었지만 좁은 가마 안은 두 사람의 온기로 견딜만 했습니다. 눈이 잦아들면 다미는 산을 뒤져 먹을 것을 구해왔습니다. 나무뿌리나 겨우내 짐승들이 숨겨둔 도토리 몇 알이 전부였지만 그것을 나누어 먹으며 생명을 이어갔습니다. 이선은 대부분의 시간을 묵묵히 앉아 다미가 약초를 다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아이가 마른 풀 한 폭이 작은 뿌리 하나를 대하는 태도에 놀라곤 했습니다. 다미는 그것들을 마치 살아있는 것을 대하듯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 다루었습니다. 이선은 자신의 이름을 밝혔고 다미의 이름도 물었습니다. 아이는 담이라는 담벼락 밑에 버려진 아이처럼 천한 이름이라며 고개를 숙였지만 이선은 그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좋은 이름이요. 모든 것을 감싸 안는 담벼락처럼. 이선은 자신이 왜 이런 산중에 쓰러져 있었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았고 담이 또한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을 쫓아낸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만 덤덤히 털어놓았습니다. 이선은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말없이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그는 이 작은 숯가마 안에서 궁궐의 화려한 단청 아래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가장 순수하고 강인한 생명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서의 상처가 꾸준한 간호 덕분에 아물어갈 무렵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곧 기력을 차리고 산을 내려갈 수 있으리라 생각되던 바로 그때 위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상처가 아문 것이 아니었습니다. 춥고 습한 숯가마의 기운 탓인지 상처가 안에서부터 곪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처 주변이 검붉게 부어오르며 끔찍한 악취가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선은 다시 불덩이 같은 고열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의 열은 처음보다 훨씬 사나웠습니다. 그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연신 헛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역적, 옥새를 막아야 한다. 다미는 자신이 아는 모든 약초를 동원했습니다. 쑥을 태워 연기를 쐬고 더덕을 지식여 붙여보았지만 열은 한치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다미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살려낸 목숨이
자신을 유일하게 사람으로 대해준 그가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뜬 눈으로 며칠 밤을 새우며 꺼져가는 불씨를 지켰습니다. 이서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던 어느 새벽 다미는 문득 할머니가 오래전 해준 말을 떠올렸습니다. 다미야, 가장 무서운 독초 옆에 가장 귀한 약초가 나는 법이란다. 한겨울 얼어붙은 바위 틈에 아침 이슬만 먹고 자라는 석이 씨알가 있지. 그건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만 베개 하나는 맹독을 품고 있단다. 다미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의식이 가물가물한 이서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잠시만 견디고 계십시오. 아이는 칼바람이 부는 숲으로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숯가마보다 더 깊은 산속 깎아질은 절벽을 기어올랐습니다. 얼어붙은 바위는 칼날 같았고 아이의 여린 손은 금세 찢어져 피가 흘렀습니다. 얼마나 헤맸을까. 다미는 마침내 절벽 중턱 해가 가장 먼저 닿는 바위 틈에서 푸른 이끼처럼 피어난 버섯 군락을 발견했습니다. 아침 서리가 내려앉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미는 그것을 소중하게 따서 품에 안고 숯가마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망설였습니다. 베개 하나는 맹독이라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미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작은 버섯 조각을 떼어 자신의 입속으로 가져갔습니다. 혀끝이 마비되는 듯한 싸한 느낌이 번졌습니다. 다미는 눈을 감고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혀의 감각이 돌아왔고 속이 편안해졌습니다. 독이 아니었습니다. 다미는 그제야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버섯을 정성껏 지식였습니다. 그녀는 차갑고 푸른 빛이 도는 고약을 이서의 흉측한 상처 위에 조심스럽게 덮었습니다. 이서가 차가운 감촉에 희미한 신음을 뱉었지만 이내 편안한 숨을 내쉬기 시작했습니다. 다미는 꼬박 이틀 밤낮을 잠들지 않고 버섯 고약을 갈아주며 열이 내리기를 기도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서의 열이 거짓말처럼 내렸습니다. 끔찍했던 악취가 사라지고 검게 죽어가던 상처 부위에는 새살이 돋아나는 듯 맑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이서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와 다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대체 무엇을 한 것이오? 다미가 겪었던 일을 담담히 이야기하자 이서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꺼이 독을 맛본 아이. 궁궐의 그 어떤 어이도 충신도 감히 하지 못할 일을 이 이름 없는 아이가 해낸 것이었습니다. 그대는 정령. 그는 다미의 얼굴에 난 흉한 자국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헤아릴 수 없는 용기와 지혜, 그리고 인연을 보았습니다. 그 무렵 산 아래 마을에서는 사또 부인 박 씨의 외아들이 원인 모를 병으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들이 모두 다녀갔지만 아이는 불덩이 같은 열 속에서 경기를 일으키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원들은 모두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의 뜻이니 마음의 준비를 하심이. 귀한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며 실성할 지경이 된 박씨 부인은 마침 나무꾼에게서 숯가마의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 재수 없는 계집이 낯선 사내와 함께 살아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절박함에 이성을 잃은 박씨 부인은 그것이 마지막 동아줄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오만함은 여전했습니다. 그 불길한 년이 살아있단 말이냐. 필시 요망한 술수로 사내를 홀린 게야. 박씨 부인은 당장 포졸들과 하인들을 이끌고
숯가마로 몰려갔습니다. 그 더러운 계집을 당장 끌고 오너라. 내 아들을 살려내지 못하면 그 사내와 함께 풍기문란을 저지른 죄를 물어 관아의 뜰에서 때려 죽일 것이다. 포졸들이 몽둥이를 들고 숯가마를 에워쌌습니다. 이 천한 거사 썩 나오지 못할까. 포졸 하나가 숯가마 입구를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다미는 오래된 공포에 질려 몸을 떨며 이서의 뒤로 숨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눈물과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다그쳤습니다. 내년이 감히 내 아들에게 저주를 퍼부은 게로구나. 당장 가서 내 아들을 살려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년의 목숨은 그때였습니다. 이서가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여전히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그가 뿜어내는 기백은 숯가마를 넘어 산 전체를 울리는 듯 했습니다. 멈추어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험은 천둥과도 같았습니다. 감히 네 앞에서 목숨을 논하는가. 이서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박씨 부인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아들이 죽어가는 것이 이 아이의 탓이라 하였는가. 재앙을 몰고 온다며 이 아이를 눈보라. 속으로 내쫓은 것은 누구이며 이제 와서 살려내라 협박하는 것은 또 누구인가. 이토록 파렴치하고 무지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서의 목소리에는 사람을 압도하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물론이고 기세등등하던 포졸들조차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며 몽둥이를 내렸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사내는 평범한 떠돌이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말하는 방식, 그의 눈빛은 오직 용상에 앉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란에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따라왔던 마을 사람들이 숯가마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한때 자신들이 귀신이라 부르며 돌팔매질했던 아이가 이제는 정체 모를 위험 있는 사내의 보호를 받으며 사또 부인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서는 박씨 부인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다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다미야. 그는 처음으로 아이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저들은 그대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 허나 아픈 아이는 죄가 없지. 선택은 그대의 몫이다. 그대를 내쫓은 저들을 위해 그 아이를 구하겠느냐. 모두의 시선이 다미에게로 향했습니다. 다미는 떨리는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박씨 부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어 두려움에 떠는 마을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다미의 눈에는 원망 대신 깊은 연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미는 자신의 작은 약초 주머니를 챙겨들고 숯가마를 나섰습니다. 박씨 부인과 포졸들은 홍해가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습니다. 다미는 사또의 관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열에 들떠 사경을 헤매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다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맑은 물을 떠오게 차분하게 아이의 손발과 몸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법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머니에게 배운 대로 열을 내리는 약초를 다려 조심스럽게 아이의 입술을 적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아이의 곁을 지키며 정성으로 간호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마을 사람들과 박씨 부부가 지켜보는 가운데 동틀 무렵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이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고 펄펄 끓던 열이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가 평온한 얼굴로 잠이 들었습니다. 관아의 마당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났다. 살아났어. 저 아이는 귀신이 아니었어.
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손은 병을 고치는 손이야. 저건 약손이다. 그 말을 시작으로 사람들은 더 이상 다미를 어둑신이나 흉물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외감에 차서 속삭였습니다. 약손이, 약손이가 우리 마을에 있었네. 박씨 부인의 아들이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소문은 그날 밤 마을의 매서운 바람을 타고 온 골짜기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 반 경외심 반으로 약손이라 불리게 된 다미를 멀찍이서 지켜보았습니다. 다미가 관아에서 나왔을 때 사또 부인 박씨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마루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미의 얼굴을 차마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저 고맙다. 고맙다는 말만 실성한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다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이서가 기다리고 있을 숫가마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숫가마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서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가 머물던 집더미 위에는 그가 덮고 있던 다미의 낡은 겉옷이 단정하게 개켜져 있었고 그 위에는 검은 빛이 도는 조촐한 나무 비녀 하나가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미는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유일하게 사람으로 봐주었던 자신의 흉한 얼굴을 보고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던 사람. 그는 한마디 인사도 없이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다미는 차가운 나무 비녀를 가슴에 품고 텅 빈 숫가마 안에서 하염없이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슬펐지만 원망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그와의 만남은 어차피 한겨울밤의 꿈과도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다미는 무너진 자신의 초가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씻기라도 하려는 듯이 마을 어귀에 깨끗한 빈 방 하나를 치워 다미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미의 방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치를 보며 약초 몇 뿌리를 들고 오던 것이 나중에는 중병에 걸린 노인들까지 다미를 찾아왔습니다. 다미는 말없이 그들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은 여전히 약초를 찧었고 아픈 이들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다미의 얼굴에 있는 검붉은 자국은 여전했지만 이제 마을 사람들 중 누구도 그것을 흉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지리산의 골짜기에도 마침내 잔설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에서 파릇한 새싹이 돋아날 무렵 조용하던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땅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와 함께 번쩍이는 갑옷을 입은 한양의 금이영 군사들이 산골 마을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필시 다미를 쫓아내고 박씨 부인에게 동조했던 자신들에게 벌이 내리는 것이라 생각하며 마당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군사들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곧장 관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도성에서 내려온 교지를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사또 박 아무개는 흉년의 백성을 구휼할 곡식을 빼돌려 제배를 불렸으며 과도한 세금으로 백성의 고열을 짜내고 무고한 백성을 겁박하여 사사로운 이득을 취하였으니 그 죄가 실로 막중하다. 이서가 다미와 함께 숫가마에 머물며 그리고 마을을 떠나며 은밀히 조사했던 모든 죄상이었습니다. 사또 부부는 그 자리에서 관직을 파직당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당한 채 머나먼 변방에 관노관노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실성한 듯이 울부짖었지만 한때 그녀 앞에서 벌벌 떨었던 마을 사람들 중 누구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순리이자 마땅한 인과응보였습니다. 소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 이번에는 산길을 따라 화려하기 그지없는 어가 행렬이 내려왔습니다.
용이 아로 새겨진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자 마을 사람들은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땅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어가가 마을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다미가 내어준 방에서 조용히 약초를 엮고 있던 다미의 앞에 섰습니다. 어가의 문이 열리고 한 사내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허름한 나그네, 옷이 아니었습니다. 눈부신 햇살 아래 금실로 용이 수놓아진 붉은 용포 룽퍼를 입은 사내. 숯가마에서 보았던 깊고 위험 있던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이서 그는 바로 이 나라의 임금 주상 전하였습니다. 다미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약초 다발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이는 저도 모르게 땅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임금은 웅성거리는 백성들을 물리치고 다미의 바로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엎드린 아이에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서거라, 다미야. 임금은 다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여전히 그곳에 있는 검붉은 자국을 짐이 그대를 궁궐로 데려가려 하였으나 이내 생각을 바꾸었느니라. 임금의 목소리는 숯가마 안에서처럼 단단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궁궐은 금으로 만든 새장이니 그대의 손길과 마음은 새장 안에 가두기에는 너무나 귀하다. 그대의 자리는 병든 백성들의 곁이어야 하느니라. 임금은 손을 들어 마을에서 가장 볕이 잘 드는 언덕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미 새로운 기와집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곳에 백성을 위한 의원 해민서를 열 것이다. 그리고 그대를 이 고을의 의녀로 삼아 짐의 백성을 돌보게 할 것이다. 임금은 품에서 화려한 은침 한 상자를 꺼내 다미에게 건넸습니다. 다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자신이 품속에 소중히 간직해왔던 낡은 나무 비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임금은 그 시선을 알아채고는 낮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이서의 웃음이었습니다. 골짜기에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새로 지어진 해민서의 마당에는 약초를 말리는 향긋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깨끗한 무명 한복을 입은 다미가 마루에 앉아 할머니의 맥을 짚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머리에는 화려한 은비녀 대신 이서가 남기고 간 건박한 나무 비녀가 단정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 반을 덮고 있던 자국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불길함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이해하고 생명을 살려낸 약손 의녀의 징표였습니다. 다미가 순서를 기다리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따스한 봄볕 같은 미소가 아이의 얼굴에 환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이리하여 운명이 내린 상처는 마침내 만인을 살리는 자비의 꽃이 되었답니다. 이것이 저 지리산 골짜기에서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약손 다미의 이야기입니다. 자, 밤이 참 깊었습니다. 부디 편안한 꿈 꾸시길.